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요즘 캐나다 물가 장난 아니게 올라서 못 살겠다. 렌트비 미쳤다. 저축 절대 못한다. 이 돈 가지고는 진짜 벌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캐나다 내에서도 렌트비나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가도 진짜 많이 오른 것을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캐나다로 이민하려면 영어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정말 문제잖아요. 저도 캐나다 처음 올 때는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도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돈 없으면 진짜 캐나다 이민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돈이 꼭 있어야 캐나다 이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 올 때 1,300불 정도 들고 왔었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적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워홀로 왔으니까 바로 일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돈을 조금 들고 왔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조금 더 놀아볼까? 이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한심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허세를 부렸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는 진짜 불안하고 무서웠었거든요. 나이는 30이고 백수인데다가 한국에서 경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불안한 게 너무 당연했었어요. 제가 캐나다 워홀 전에 호주 워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캐나다에 왔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바로 일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가져온 돈의 일부는 다시 한국으로 보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다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일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루 벌어서 하루를 겨우 쓰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일했던 곳은 호텔의 하우스키핑이었고 그 이후에는 몇 군데 커피숍과 마트에서 캐셔를 하는 것으로 제 워홀 시간이 조금 어영부영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워홀 시절을 별 생각 없이 보내고 딱 한 학기의 학비만 통장에 남아있을 때 캘거리에 오게 되면서 컬리지 입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워홀 시절을 별 생각 없이 보내고 딱 한 학기 학비만 통장에 남아있을 때 캘거리에 오게 되면서 컬리지 입학을 준비했었는데요. 딸랑 한 학기 학비만 있었으니까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캐나다에서는 계속해서 투잡을 뛰었었고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재택 알바를 구해가지고 그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쓰리잡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학기 내내 주당 20시간, 방학 때는 40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어도 생활비가 나가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번 돈의 3분의 2는 생활비로 쓴 것 같고 나머지는 세이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이브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결국에 신용카드로 학비를 내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값을 한 번에 낼 수가 없어서 최소 갚아야 하는 금액만 겨우 갚으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는 오로지 졸업이 일단 목표였어요. 졸업하면 카드값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등바등 겨우 졸업을 하고 말도 안 되게 큰 회사에서 운 좋게도 계약직 오퍼를 받고 몇 달간 일하다가 계약이 종료될 쯤에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겨우 생활만 유지를 했고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이 한 1년 반 정도가 남아있게 됐었는데요. 다시 캐나다에 돌아와서는 쉬지 않고 알바를 하면서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이 저랑 같은 과를 저보다 늦게 졸업한 친구가 취업에 성공하고 제가 알바하는데 커피를 마시러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안부를 묻고 아직도 일구하는 중이면 소개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던 시절이라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가 아주 기억에 남게 마음이 좀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가니까 이러다 영주권을 못 받겠는 거예요. 구직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한두 달 안에 일을 못 구하면 진짜 너무 위험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LMI를 받아야 하는지 어디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 모든 주에 영주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매일매일 알아보고 잠을 진짜 못 자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알바하면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뿌려둔 이력서에 답이 와서 지금의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때 계속 일을 해서 영주권자가 되고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좀 많이 있어요. 단순 알바가 아니라 좀 더 괜찮은 일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자꾸 알바만 알아봤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고, 알바하느라고 시간에 치여가지고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은 공부를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 돈이 없이 와가지고 지하에서도 살아보고 거실에서도 살아보고 5명하고 쉐어도 해보고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부모님께 지원받아서 유학하는 친구들 보면 당연히 너무 부러웠고요. 나도 지원받았으면 지금보다 더 영어 잘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의 저는 그때의 힘든 시간을 잘 견뎠다 할 정도로 캐나다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매일 마이너스였던 처참했던 통장 잔고와 카드값을 붙들고 학비를 걱정했던 시절, 2-3개의 알바를 하면서 겨우 버텨낸 저의 컬리지 시절, 어떻게든 취업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마구마구 보내봤었던 그런 노력했던 시절, 최저임금으로 시작된 연봉에서 지금의 연봉까지, 지금 제 삶이 모든 것이 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보다 더 훌륭하게 이민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더 큰 성공을 거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달랑 500불, 600불 정도만 들고 온 영어도 잘 하지 못했던 그냥 동양 여자애가 이만큼 이뤄내고 사는 사람은 아마도 내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만 이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돈이 있으면 좀 덜 고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캐나다의 이민이 쉬워지거나 돈이 없다고 해서 이민을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절박함, 꼭 해내야겠다는 다짐,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민이 꿈이 아닌 현실이잖아요. 어쩌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거든요. 살아보니까 힘든 시기가 반드시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고 모두가 같은 경로로 이민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운이 좋아서 이민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운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노력이 없으면 운이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직업의 특성상 여러분들보다 많은 케이스를 듣고 보고 겪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이 시작했지만 결국에 캐나다 이민에 성공을 해서 지금 잘 정착을 하신 분들도 많이 뵙게 되고, 저처럼 처음에 여유가 없어서 시작하실 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뵙는데요. 저 스스로가 돈 없이 캐나다 이민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어렵게 지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길을 걸으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조금 더 쓰이는 것 같기는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네가 영주권 받았을 때는 지금처럼 생활비가 비싸지 않았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의 생활비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죠. 하지만 그때 저의 최저시급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저는 돈이 얼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민을 하시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용기를 드리는 말들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빨리 영주권을 받으시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지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괜찮다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훨씬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용기와 끈기, 버티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